안녕하세요. 대기업의 로봇 및 기기업종 멘토 박태욱입니다. 자, 오늘은 큐렉소 데일리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오늘 볼 내용들은요, 큐렉소의 이제 추세 저점 지지를 해줄 수 있을 것인지, 만약 이탈이 된다면 어디까지 내려갈 것인지,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등장을 했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리뷰를 한 게 좀 기간이 됐죠. 1월 25일 날 마지막으로 리뷰를 드리고, 제가 다른 업무를 하느라 큐렉소에 신경을 많이 못 써가지고, 금일 이제 최대한 빠르게 찍으려고 이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자, 금일은 1월 30일, 지금 오후 8시인데요. 큐렉소 이제 차트를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큐렉소를 보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을 때 18,000원 라인 이탈하고 내려오면 추세 이탈 이후에 15,000원에서 16,000원 라인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5,000원에서 16,000원 라인이 또 1년 장기 평선 라인이기 때문에 해당 라인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크게 봤을 때 지금 2023년부터 올라오는 추세 저점 라인이고 장기 평선에 닿는 라인이니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해당 라인까지 이제 제가 마지막에 25일 날 리뷰 영상을 찍을 때 종가가 형성되기 전에 찍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상을 찍었었고, 그리고 이길 반등이 나오고 이틀 연속 하락이 나오면서 지금 장기 평선 라인까지 내려왔어요. 이때 제가 말씀을 좀 드렸을 때 아마 지수의 하락과 관련돼서 하단부를 좀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800포인트, 810포인트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도 이 800포인트를 이탈하고 내려오면 한 700, 한 770포인트 그리고 그 밑에는 750포인트 라인 정도 좀 열어두고 보시면 되고 크게 봤을 때 한 750포인트까지 좀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코스피는 그나마 좀 선방을 해주고 있다. 이게 코스피랑 코스닥이 좀 다른 그림을 보여줬던 건, 이 PBR, 저 PBR 관련된 정책이 나오면서 이제 저평가 주식들이 좀 올라가고, 코스피의 이제 대형주 중심의 이제 상승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코스닥은 이제 수급이 좀 빠지면서 코스피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14,000원에서 15,000원 선 해당 라인 추세를 꼭 지켜줘야 하고 이탈이 나온다면 제가 12,000원 라인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라인까지 열어두고 봐야 되는데 왜 12,000원까지 열어두고 봐야 되느냐? 12,000원 라인에서 윗꼭지가 달리고 그리고 돌파해주니 강한 상승을 나와주는 그런 강한 매물대 지지정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해당 추세 이탈하고 내려오면 12,000원 라인까지도 좀 봐야 된다.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서 추세를 지켜주면 이런 쌍바닥의 그림을 그려주면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죠. 네, 그런 부분은 참고하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하락이 좀 나왔을 때, 이전에 이제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니까, 심리적으로 그나마 예측이 됐었던 부분들이니까, 패닉 셀일까지는 오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지수가 빠지면서 큐렉스가 추세를 이탈하면서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2024년에 대한 큐렉스의 기대감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순환매가 또 돌면서 다시 한번 올라올 모습들을 보여줄 수가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25일 날 제가 리뷰를 했기 때문에 그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연기금 쪽에서 매도가 나와서 추가적인 매도가 나오는 걸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기금이 이제 추가적인 매도를 좀 진행했죠. 어제 추가적인 매도가 좀 나왔었고 금일은 이제 투신이 좀 매도를 했습니다. 기관계에서 좀 전체적으로 4일 동안 매도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 이 기관계에서 나온 매도를 이 외인이랑 개인들이 받쳤지만 주가를 상승으로 이제 바꾸는 변곡점을 만들기엔 좀 무리수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3일 연속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 추가적인 외국인의 매수세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다시 한번 사모펀드나 연기금 쪽의 매수세 언제쯤 들어오는지 투신이 이제 다시 한번 매수세가 언제 들어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꾸준히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25일 날 제가 리뷰하고 이제 나왔던 기사는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제가 큐렉소 말씀을 드릴 때 항상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큐렉소
인공관절 수술 로봇 상반기에 미국 FDA 인허가 신청 계획. 이거는 이제 제가 큐렉소 말씀드릴 때 항상 말씀을 좀 드렸었죠.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아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큐렉소로 말씀드릴 때 2024년부터 러시아에 신규 공급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200대의 로봇 암을 2024년 1분기부터 생산을 한다고 했습니다. 해당 부분의 매출들이 2분기에서 이제 3분기부터 찍히기 시작할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실적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제가 항상 매일매일 말씀드렸습니다. 큐렉소를 말씀드릴 때. 큐비스 조인트가 올해 1분기 FDA 허가 신청, 그리고 올해 말까지 승인을 목표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분기 FDA 신청 이 부분에 대해서 기사가 26일 날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뭐 전체적으로 이제 2030 프로젝트로 2030년까지 20조 규모의 첨단 로봇 시장을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부분에서 이제 큐렉소가 의료 로봇 쪽으로 속하면서 해당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정책적인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앞으로 제일 기대감이 큰 건 FDA와 바로 이 미국, 일본 시장의 진출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기대감이 많이 남아있고, 이 부분에서 이제 이슈가 딱 터지기 시작하면 큐렉소는 주가 상승을 좀 견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우리가 꾸준히 추적하면서 지켜볼 필요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유럽 쪽에서도 이제 유럽 진출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큐렉소가 노력을 하고 있다. 큐렉소 자체가 국내보다는 해외를 좀 주 타겟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유럽 쪽의 MDD 의료기기 인증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2028년까지 유효하고, 이 MDD 대신 이제 MDR 유럽 의료기기 규제 인증 이쪽 부분에 대한 인증을 따내기 위해서 이제 직원들을 이제 5명이나 뽑았다. 그래서 MDD 이번에 신규로 이제 이 큐비스 조인트를 업그레이드한 부분에 대해서 MDD의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차피 승인을 받을 거 MDR을 받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MDR 인허가에 관련된 직원들만 5명이나 뽑았습니다. 그래서 MDR에 대한 인허가 이 부분들, 그리고 인허가 이후에 유럽 진출 이런 부분들 우리가 꾸준히 추적해 가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게, 그 전에 이제 사모펀드가 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제가 이쯤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모펀드가 웬만해서는 이제 단기적인 것보다 좀, 스윙 이상 길게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서 매도세가 아직 안 나오고 있다라는 점 매우 긍정적으로 지켜볼 수 있고, 사모펀드의 추가적인 매수세를 우리가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큐렉소의 이제 로봇 매출만 따지면, 작년 212억 원, 그리고 올해 350억 원으로, 이제 내년은 500억, 그리고 2026년, 못해도 2027년도에는 1000억 원을 목표로, 로봇 매출만 10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이제 큐렉소가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 개화되지 않은 척추 수술 로봇 큐비스 스파인 매출이 올라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큐비스 스파인은 FDA 인허가를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얼른 현재 파트너사를 이제 확보해서 미국 시장을 개척하면서 큐비스 스파인에 대한 매출이 빠르게 올라와야 큐렉소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과 이제 주가 상승 모멘텀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큐렉소가 뭐 추세 이탈이 나오거나 추세 이탈에 대한 실망 매물, 그리고 지수에 대한 이제 하방 압력이 있더라도 2024년에 대한 기대감들은 아직까지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기대감에 대한 변함들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주가 하락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보단 이제 또 매력적인 괜찮은 라인대에서 물량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면서 해당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해당 영상은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제가 말씀드린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앞으로도 새로운 일정이 나오거나 해당 종목에 이슈가 있다면
꾸준히 추적해서 누구보다 빠르고 확실하게 정보를 전달드리겠고, 다음 시간에도 차트, 재무, 업황, 뉴스 등 다양한 내용으로 대기업에 올려드릴 테니까요.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